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이브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호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호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호두과자나 호두파이 같은 달콤한 디저트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호두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호두는 단순히 맛있는 견과류가 아니라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천연 보약이거든요. 제가 호두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당시 저는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식습관 개선을 먼저 권하셨어요. 그때 영양사분께서 추천해 주신 게 바로 호두였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작은 견과류 하나로 뭔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호두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업무 집중도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았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호두의 효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호두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호두는 뇌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DHA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DHA는 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호두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개선도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호두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장 건강에도 정말 좋거든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줘요.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 42g을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이 5.4% 감소했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9.6%나 줄어들었고요. 제가 겪었던 콜레스테롤 문제도 호두 덕분에 많이 개선되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받았을 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호두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거든요. 의는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호두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한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두의 항염 효과예요. 만성염증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암부터 시작해서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까지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어요.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0% 낮았다고 해요. 또한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 15% 낮았다고 하고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호두의 항염 효과 때문이에요. 호두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주거든요. 식사 후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28g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두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칼로리가 높은 견과류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니 좀 의외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호두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들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UCLA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호두를 간식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다른 간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컸다고 해요. 물론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량을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간식 대신 호두를 드셨는데 3개월 만에 5kg을 감량하셨어요.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도 함께 했지만 호두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두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호두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들어있거든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호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도 예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는데 호두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잠자리에 들면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훨씬 상쾌하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피부 건강에도 호두가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이와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줘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항염 성분들이 여드름이나 습진 같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아토피로 고생하셨는데 호두를 꾸준히 드신 후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피부 질환은 개인차가 있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호두의 항염 효과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모발 건강에도 호두가 좋아요. 호두에 들어있는 비오틴과 오메가3 지방산이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윤기를 더해줘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호두 오일은 헤어케어 제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호두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생호두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28g 정도예요. 호두 7개, 8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호두를 먹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운동 전후에 드시면 좋아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뇌 활동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저는 보통 아침 식사와 함께 호두 5개, 6개 정도를 먹어요. 요거트에 넣어서 먹거나 시리얼과 함께 먹기도 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호두를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패되기 쉬워요.
그래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껍질을 까지 않은 호두는 실온에서도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껍질을 깐 호두는 냉장 보관하시는 걸 권해요. 호두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고 색이 고르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세요. 흔들어 봤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싱싱한 호두예요. 만약 쓴맛이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산패된 것일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호두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에 조금씩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양을 늘려가세요. 또한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다른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호두를 드시는 만큼 다른 간식을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져요. 두 음식 모두 뇌 건강에 좋으니까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크 초콜릿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와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돼요. 단,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아보카도와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해요. 둘 다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영양소 흡수를 높여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줘요.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호두를 올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연어와 같은 생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오메가3의 시너지 효과로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호두를 활용한 요리법도 다양해요. 호두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에 곁들여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호두를 갈아서 만든 호두 가루는 빵이나 쿠키를 만들 때 밀가루 일부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글루텐 함량을 줄이면서 영양가는 높일 수 있어요. 호두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호두를 약간 볶은 후에 우려내면 고소하고 향긋한 차가 돼요. 카페인이 없어서 밤에 드셔도 좋고요. 특히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호두차 한 잔은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호두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불린 호두를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서 거름망으로 걸러내면 고소한 호두 우유가 완성돼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우유보다 첨가물이 없어서 더 건강하고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호두버터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는 것도 좋아요. 호두만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오래 돌리면 크리미한 호두버터가 만들어져요. 시중에 파는 땅콩 버터보다 오메가3 함량이 높아서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호두를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호두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단백질 함량도 높아져서 더욱 영양가 있는 간식이 될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호두를 추천하고 싶어요. 운동 후 근육 회복에 호두가 도움이 되거든요. 호두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근육 합성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운동으로 생긴 산화 스트레스를 호두의 항산화 성분들이 줄여주기도 하고요. 프로 운동 선수들 중에도 호두를 즐겨 먹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지구력이 필요한 마라톤이나 자전거 선수들이 호두의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효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도 호두를 권하고 싶어요. 공부할 때 필요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호두가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시험 기간에 밤늦게 공부할 때 과자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 대신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조카가 수능 준비할 때 호두를 꾸준히 먹었는데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성적도 향상되었고요. 물론 호두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신부나 수유부에게도 호두가 좋아요. 호두의 DHA는 태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임신 중에 호두를 적당량 섭취하시면 태아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유 중인 분들도 호두를 드시면 모유의 영양 성분이 더욱 풍부해져요. 다만 임신부나 수유부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해요. 노인분들에게도 호두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호두가 이를 늦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호두의 항염 효과는 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제 할머니께서도 8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호두를 드세요. 또래분들보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활동적이세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꾸준한 호두 섭취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두의 역사도 재미있어요. 호두는 기원전 7000년경부터 인류가 섭취해온 견과류예요. 페르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실크로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예로부터 호두는 장수와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어요. 중국에서는 호두를 장생불로약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서양에서도 호두나무를 지혜의 나무라고 불렀어요. 호두 모양이 사람의 뇌와 닮아서 뇌에 좋다고 여겨졌던 거죠. 현대 과학으로 봐도 그 믿음이 맞았던 셈이에요. 세계 각국의 호두도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캘리포니아산 호두는 크기가 크고 고소한 맛이 강해요. 칠레산 호두는 아삭한 식감이 좋고요. 중국산 호두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호두를 재배하고 있어요. 국산 호두는 크기는 작지만 맛이 진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호두 선택할 때는 원산지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취향과 예산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두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호두가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요. 호두를 섭취하면 유익한 장내 세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장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또한 호두가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준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많이 받는 스트레스 관리에 호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암 예방과 관련된 연구들도 주목할 만해요.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호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암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호두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호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호두 오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호두에서 추출한 오일은 요리용으로도 사용되고 미용용으로도 활용돼요. 호두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 요리보다는 드레싱이나 마무리 오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미용 목적으로는 피부나 모발에 직접 발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호두 오일의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다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 사용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호두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호두 껍질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천연 염색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호두 껍질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기도 했어요. 또한 호두 껍질을 우린 물은 천연 방충제 역할도 한다고 해요. 호두나무 잎도 활용할 수 있어요. 호두나무 잎을 우린 차는 소화에 도움이 되고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만 임산부는 호두나무 잎차를 피하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호두와 관련된 재미있는 문화적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호두나무가 제우스의 딸 카리아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호두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겼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 결혼식에서 호두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호두는 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날에 호두를 먹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총명해진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또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호두를 선물하는 문화도 있죠. 호두를 까먹든 문제를 쉽게 풀라는 의미에서 나온 풍습이에요. 호두를 이용한 전통 놀이도 있어요. 호두까기 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 개의 호두를 손에 쥐고 부딪혀서 상대방의 호두를 깨뜨리는 놀이예요. 아이들이 즐겨하던 놀이였는데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죠. 이런 놀이를 통해서도 호두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작은 견과류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건강 효능이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도 호두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효과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더욱 신뢰가 갔어요. 물론 호두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호두가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매일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호두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가듯이 매일 드시는 작은 호두 몇 개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호두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